안녕하세요. 효연쌤입니다. 연자TV는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연애상담 R&D 브랜드 연애자격의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별 공식, 이런 짓을 하면 헤어진다 라는 상황을 탑 5를 가지고 왔습니다. 평소 연애가 좀 오래가지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 그리고 최근에 이별을 하셨고 그 사람과 다시 재회를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좀 끝까지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오늘 알려드린 걸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걸 다 하더라도 안 헤어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강력한 커플의 관계를 잘 구축을 하신 거고, 이거는 정말 칭찬드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 아니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진짜 강력한 관계를 잘 구축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말 사소한 행동 하나로도 이별을 당하실 수 있거든요. 커플의 75%는 대체할 만한 더 좋은 사람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연애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게 좀 냉정한 진실이기는 해요. 그리고 진짜 강력한 커플, 누가 진짜 집요하게 찔러도 헤어지지 않고 굳건한 커플분들 같은 경우는 전체 커플의 10%도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환승 이별을 하셨다고 해도 저희가 재회를 시켜드릴 수 있는 이유가 이 부분 때문이긴 하거든요. 보통은 상대분의 커플이, 그러니까 환승한 커플이 아무리 당장 꽁냥꽁냥해 보여도 아무리 찔러도 안 헤어지는 그런 상위 10%의 커플은 아닐 가능성이 90%나 되는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커플들이 아주 굳건하고 강력한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틈이 보이게 될 수 있어요. 그 틈이 보였을 때 그 틈을 잘 공략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전략을 잘 세우고 접근을 하면은 사실은 환승을 한 사람도 나한테 다시 돌아오게 만들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환승 이별을 했다고 해도 재회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사실 슬픈 얘기죠. 커플의 100%가 정말 그런 강력한 커플이면 너무 좋은데 사실은 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5가지 행동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5가지 행동들은 이별을 부르는 방법이고, 이 행동들을 했을 때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예쁜 연애, 오랜 연애를 하고 싶어도 내가 원치 않는 순간에 깨질 수가 있고, 그게 하필이면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특히나 크리스마스가 이별이 정말 많아지는 시기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권태기 커플들이, 물론 한쪽은 권태기인지 모를 수도 있죠. 어쨌거나 대부분의 권태기 커플들이 크리스마스 때까지 기다려보고 헤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크리스마스에도 이 권태기가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자 라는 생각으로 기다리다가 크리스마스 당일에 혹은 크리스마스 데이트를 하기로 한 날에 깨닫는 거죠. 아, 얘랑은 아니구나. 그러면 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약간의 불안감이 있으셔가지고 보실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너무나 잘 지내고 있으면 이걸 왜 보겠어요. 뭐 심심해서 보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불안해서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특히 정말 주의해가지고 다음 5가지 행동들을 보시고 안 하셔야 돼요. 하지 말라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자, 우선 첫 번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서운해하시는 거예요. 서운해하는 행동은 사실은 저희가 상담을 할 때는 안전이별하는 방법으로 알려드리거든요. 놀랍죠? 사실 서운하다는 게 우리가 연인이고, 그러면 뭐 서로 잘못을 할 수도 있고, 잘못을 하면 실망할 수도 있고, 실망을 하게 되면 서운할 수 있죠. 나 같으면 너한테 이렇게 해줬을 텐데 너는 대체 나한테 왜 그래?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게 상대분의 행동 때문에 내가 서운해진 건데 이 서운한 걸 말하지 말라고? 표현하지 말라고?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되게 억울하실 수가 있어요. 한편으로 서운하다라는 감정이 상대분들 입장에선 별로 들어주고 싶지 않은 감정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부러 서운하게 만들었을까? 일부러 너 좀 당해보라고 일부러 서운하게 행동을 한 걸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본인들 입장에선 잘못하지 않은 행동을 한 건데 여러분들은 이걸 서운해하는 거예요. 그럼 잘못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나한테 화를 내면은 그게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면은 사실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잘못이라는 거는 사실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건 잘못이야, 이건 잘못이 아니야 라는 거에 대해서 둘이 동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서운하다는 거는 이 기준이 서로 다를 때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서운해하시는 많은 문제가 연락 문제이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연락을 그래도 우리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는 우리가 뭐 계속 통화를 하자 라는 생각을 내가 혼자 하고 있었다고 할게요. 그럼 상대분은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내가 전화를 했는데 나 지금은 좀 전화하기 그런데 이따가 집에 가서 연락할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게 잘못으로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까지 통화를 하는 게 맞으니까. 문제가 있어요. 상대분도 이렇게 생각을 하나요? 상대분도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통화하기 그러니까 집에 가서 연락할게 라는 말을 할까요?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잘못에 대한 기준이 두 사람이 다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에 가서 연락할게 라는 분한테 내가 일단은 뭐 집에 가서 연락을 한다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기다렸어요. 그래서 상대분이 집에 와서 연락을 하니까 너는 왜 퇴근하고 나서 내가 통화를 하자고 했는데 그걸 못하니? 너가 날 사랑하는 거니? 라고 따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상대분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했어 너무 미안해 이렇게 나올까요? 안 그런단 말이지. 왜냐하면 상대분은 일부러 날 서운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게 되면은 사실 상대분은 이걸 대화로 느낄 수가 없어요. 대화라는 거는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충분히 들어주고 존중해주고 배려를 해주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지 잘 된다고 느끼는 건데 그런데 상대분 입장에서 평소와 똑같은 하루를 보냈는데 갑자기 공격이 들어온 거란 말이죠. 내 평소 행동이 공격받을 일이 되는 순간 상대분은 이 연애가 되게 힘들어져요. 이게 서운한 걸 표현을 했을 때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서 있는 거인 거고 물론 서운한데 표현을 하긴 해야겠죠? 문제는 잘못된 방법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뭐가 잘하는 행동이냐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사실 상황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서운하는 내용만 오늘 댓글로 다 써주신다고 하시면은 각각 쓰신 게 다 다를걸요? 그래서 내가 뭐가 서운했는지도 다를 거고 상대분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도 다 다를 거고 상대분이 내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다 다를 거라서 이거는 대화를 잘 표현하는 방식이 따로 뭐 공통적인 게 있는 게 아니라 두 분의 관계에서 뭐가 문제였는지 들어보고 그럼 어떤 대화가 필요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전달하세요 하고 풀어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은 사실은 보통 서운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라는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궁금하시면 배우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배우나요? 라고 하시면은 알려드릴 수 있다고 알려드리려고 영상 찍는 거예요. 배우러 오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는 이별 공식 탑 5였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걸로 가봅시다. 다음 거는요.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부담을 느끼면 헤어지겠죠? 그런데 부담은 왜 생기는 걸까요? 왜 상대분 입장에서 나한테 부담을 느낄까요? 일단 연애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호흡이 잘 맞는 거거든요, 두 사람이. 그런데 이 호흡이라는 거는 되게 다방면의 것을 포함을 해요. 단순히 대화만이 아니라 뭐 연락 패턴이라든지 혹은 뭐 서로 선물을 챙기는 방식이라든지 혹은 갈등이 생겼을 때 푸는 방식이라든지 혹은 기념일을 챙기는 방식이라든지 혹은 성관계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혹은 남사친, 여사친에 대해서 두 사람이 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좀 이런 부분들이 전부가 다 호흡이 맞아야 되는 부분들이기는 한데 이거를 사실은 서로가 눈치껏 파악을 하고 알아서 잘하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내가 알아서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럼 그럴 때 하면 좋은 부분은 뭐냐면 사실은 내가 알아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좀 센스 있게 질문을 해서 파악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문제는 센스 있게 질문을 하지 않으면 센스가 없어 보여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부분에서 상대가 부담을 느끼게 되거든요. 부담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뭔가를 연애에서 하고 싶은데 그게 상대가 충족이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럼 내가 더 해주고 싶지 않잖아요. 더 해주고 싶지 않은데 상대가 나에게 더 해주는 걸 바랄 때 이럴 때 부담이 생기거든요. 혹은 좀 호흡이 안 맞다는 건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현재 마음이 너한테 100%야. 근데 상대분은
아직은 100%까지 올라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100%니까 네가 100%를 안 하면 서운한 거야. 상대분은 또 나는 아직은 마음이 50%밖에 안 되는데 100을 바라면 이게 또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좀 부담을 준다는 거는 어쨌거나 좀 이런 부분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눈치가 진짜 좋거나 센스가 진짜 좋거나 혹은 상대분의 마음의 정도를 파악을 해서 내가 딱 그 정도만큼만 상대에게 요구를 하고 나도 그 정도 잘 해주면서 상대분의 마음을 이끌어내고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나한텐 좀 이런 게 쉽지가 않다고 하시면은 내가 좀 부담을 주기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건 좀 고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내가 그런 사람일 때 연애가 좀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걸 좀 알려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완전 이별을 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헤어지고 싶을 때 진짜 이런 행동하면 되게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할 때 오늘은 언제 끝나? 라고 물어보고 또 제 점심시간쯤에 그래서 오늘 언제 끝나? 진짜 그 시간에 끝나는 거 맞아? 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저녁 때도 오늘 그 시간에 끝나는 거 맞지? 더 일찍 끝날 순 없어? 너 괜히 더 일찍 끝날 수 있는데 늦게 간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나오고 또 퇴근 시간 딱 맞춰가지고 지금 나온 거지? 이렇게 물어보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집착을 하시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렇게 압박을 주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렇게 내가 계속해서 집착을 하고 혹은 정말 나는 회사를 그냥 잘 다니고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상대가 남자라고 하면 야 너 그 회사에 남자 있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남자가 있기는 하지 아 남자가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게 답이 없는 거긴 하거든요. 뭐 남자가 있어도 나한테 그냥 동료거나 상사거나 뭐 부하 직원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정말 부하 직원이 맞아? 너네 뭐 워크숍을 간다는데 그거 사실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진짜 답이 없어요. 진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회사를 안 다니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론 선생님 저는 능력이 있습니다. 상대를 출근 안 시켜도 제가 진짜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실 수도 있지만 그게 상대분이 바라는 삶은 아닐 수 있어요. 직장 다니고 싶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직장을 다니고 싶은데 못 다니게 한다든지 혹은 상대분 입장에서는 연애로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 친구를 사귀거나 혹은 모임에 가입해가지고 모임 활동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또 거기에도 이성이 없는지 뭐 이런 거를 질문을 하시면서 힘들게 하신다고 하면은 사실은 연애 때문에 삶이 힘들어지면은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연애를 포기하거든요, 보통. 삶을 포기하면 그게 더 문제겠죠? 어쨌거나. 그래서 상대분은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내 맘대로 조종하려고 하시면은 당연히 상대분이 이 연애가 행복할 수가 없고 행복하지 않으면 내 곁을 떠나게 되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를 소유하려고 하시면은 연애가 힘들어집니다. 상대분들이 행복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화를 내시면 안 돼요.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 근데 이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화를 내면 뭐가 문제일까요? 자, 우선 여러분들 연애를 할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설레는 장면 생각을 해봅시다. 상대분의 표정이 어떤가요? 되게 밝고 예쁘죠? 여러분들이 막 우는 얼굴이나 화난 얼굴을 생각하면서 설레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화난 얼굴 같은 경우에 어때요? 사실 떠올리는 것만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특히나 그 남자분들이 여자친구 화내는 거 진짜 무서워하거든요. 문제는 여자분들은 남자가 화내는 걸 진짜 그거야 3배 정도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실 남자고 여자고 화를 안 내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화가 날 것 같으면 한숨 식히고 말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 감정적인 얘기를 서로 전달을 해봤자 그걸 감정적인 얘기로 듣지 이걸 논리적인 얘기로 듣지 않아요. 그리고 논리성이 떨어지는 조언은 서로 무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내가 무시당할 만한 행동을 하는 게 관계에서 좋은 걸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이왕이면 상대가 날 존중해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상대를 존중해줄 줄 알아야 되는 거고 되도록이면 그래서 화를 안 내야 돼요. 물론 화가 날 수 있죠. 화를 낼 수도 있어요. 문제는 내가 화를 낼 수 있어가지고 화를 냈을 때 상대분은 그걸 보고 정이 떨어질 수 있어요. 내가 정이 떨어질 것까지 각오를 하고 화를 낸다면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정이 떨어질 줄 모르고 그냥 감정 가는 대로 화를 냈다면 이별당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화를 낼 때는 이게 진짜 화를 내서 내가 이별을 당해도 괜찮은지 이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화를 내셔야 돼요. 혹은 내가 화를 내고 상대가 이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풀어주는 능력이 있으면 사실 화를 내도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런 능력이 없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사실 화내는 사람 진짜 싫어하거든요. 문제는 남편이 다혈질이에요. 화를 내요. 저는 원래 곁에 화내는 사람을 두지 않는데 남편은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여태까지 8년 정도 사귀면서 서로 싸운 적이 없어요. 권태기가 온 적도 없고. 남편은 다혈질이고 저는 화내는 사람을 싫어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남편이 화를 내는데 기가 막히게 풀어줄 줄 알아요. 그래서 화를 내고 나서 거의 즉각적으로 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화를 내는 건 물론 싫은데 이게 제 삶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안 하세요. 화를 내. 그리고 그게 상대가 안 풀려? 상대가 안 풀리니까 상대가 문제가 돼. 삶에 지장이 생겨요. 왜냐면 누군가 나한테 화를 내고 있는데 내가 내 일상에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그게 뭐 그날 밤에라도 풀리면 좋은데 밤에도 안 풀려? 그러면 사람들이 밤에는 진짜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면서 잠을 못 자거든요, 이럴 때. 그 5만 가지 생각에 이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화를 냈다 혹은 싸웠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 뒤에 수습이라도 잘 하시려면 꼭 해야 되는 행동이 밤에 상대 잠들기 전에는 웃으면서 자게 만들어주는 거. 요거 하시면 사실은 본인이 다혈질이어도 안 헤어지거든요. 근데 요거를 못 하시면은 사실은 내 화 때문에 이별을 당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화를 냈을 때 되게 안 좋은 부분은 상대가 나를 무서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서우면 연애를 어떻게 하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분 입장에서 나를 무서워하게 만들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무서워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거를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마지막 이별 공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에서 가장 최악의 이별 공식은 상대가 원하는 크리스마스 데이트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사실은 못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지만 일을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진짜 어쩔 수 없이 가족과 보내야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사실은 아무리 크리스마스에 나도 정말 연인이랑 너무나 데이트를 하고 싶어도 그냥 내 상황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연인이 서운해한다면 오히려 내가 서운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겠죠. 나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니까. 문제가 있어요. 내가 못할 수는 있어요. 진짜 이런 상황들 때문에. 하지만 그것 때문에 상대를 서운하게 만드시거나 실망하게 만드시면 안 돼요. 상대분은 언제 서운하거나 언제 실망할까요? 내가 그저 크리스마스 데이트를 못하면 실망할까요? 만약에 내가 사정이 있다면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좀 상대분이 덜 서운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알려주지 않고 크리스마스 데이트를 안 하면은, 혹은 상대분이 바라는 대로 못한다면은, 그럼 상대분은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도 기념일인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쓰지? 라는 거는 날 안 사랑하나? 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마스 데이트를 그분이 원하는 대로는 못 해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표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을 하는 게 반드시 크리스마스 데이트를 호화롭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방법이 아니어도 우리는 충분히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상황이 어쨌든지 간에 그걸 못하는 건 괜찮지만 표현을 안 한다? 라고 하면 상대분은 당연히 서운하거나 실망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분이 납득이 가는 선에서는 좀 이야기를 해주시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를 해주셔야지 좀 이별을 안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정말 이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은 좀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내가 늦잠을 자다가 데이트 시간을 다 까먹은 거예요. 크리스마스라서 상대는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실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연말이잖아요. 사실 얼마나 바쁜 기간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오랜만에 찾아온 휴일에 내 긴장이 좀 풀어지고 나면은 우리는 늦잠을 잘 수도 있어요. 휴일이잖아요. 우리 휴일에까지 이렇게 막
상사들 눈치 보면서 일하듯이 연애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만약에 그렇게까지 잘못을 했다면 잘못은 맞으니까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내가 약속을 제대로 못 지켰다고 했을 때, 내가 그런 실수를 했을 때 중요한 부분은 이후 충분히 기분이라도 잘 풀어주는 거예요. 그날 남은 시간이라도 잘 해주거나, 그거를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약속을 하거나, 혹은 뭔가 기분이 풀릴 만한 뭔가를 제시를 해주거나, 뭐 선물이라든지, 그죠? 그래서 좀 그런 행동들을 해주시면서 내 마음을 좀 표현을 하는 게 필요한데, 상대분은 이런 내가 늦잠 자다가 데이트 시간 다 까먹고 이런 행동을 마음이 식어서 그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진짜 마음이 식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냥 헤어지면 되잖아.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그쵸? 그래서 헤어지고 싶은 게 아니라고 하면은 좀 서운하게 만들지는 말자 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도 서로 즐겁자고 하는 날인데 서로 서운하게 하지는 맙시다. 네, 선생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는 행복해야겠죠? 근데 이렇게 재회 가능성이 궁금하시거나 진짜 어떻게 재회해야 할지 의논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일단은 진짜 이런 행동을 안 하시면 제일 좋은데 하시고 헤어짐을 당하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고, 혹은 영상을 보셨고 또 곧바로 헤어지게 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봐요. 크리스마스가 진짜 워낙 많이 헤어지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좀 이런 상황들 제가 제외가 될까요? 혹은 뭐 어떻게 해야지 제외가 될까요?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뒤에 보시면 안내 부분 나가거든요. 진단지 어떻게 작성하시면 되는지, 카톡 어떻게 주시면 되는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 진단지 제출을 해주실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은 제가 앞서 이별 공지 5가지 알려드렸잖아요. 첫 번째, 서운해하지 마라. 두 번째, 부담을 주지 마라. 세 번째, 집착을 하지 마라. 네 번째, 화를 내지 마라. 다섯 번째, 상대가 원하는 크리스마스를 안 해주지 마라. 이렇게 5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이 중에서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좀 알려주세요. 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도 알려주지 않으신 채 제가 제외가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솔직히 드릴 말씀이 없기는 해요. 그래서 뭐 정확히 언제 헤어진 건지, 헤어지면서 서로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이별을 하고서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본인이 봤을 때 상대분이 왜 헤어지자고 한 것 같은지, 내가 뭐 이 5가지 중에서, 이별 공지 5가지 중에서 한 행동이 있었는지, 뭐 이런 거는 알려주셔야, 그래야지 저희도 상대분 입장에선 이랬으니까 이별을 한 거구나가 나오는 거고, 그래야 뭔가 해드릴 얘기라도 생겨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저 오늘 헤어졌는데 재회가 될까요? 라고 하시면은 좀 애매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는 좀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저희도 좀 찬찬히 보고 의논을 같이 해드릴게요. 네,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응원드리겠습니다.